숨막히는 순간이 이어졌죠. 첫 번째 대결, 모두가 숨죽여 지켜봤지만 결과는 무승부. 그래서 다들 안도할 틈도 없이 두 번째 대결마저 또다시 비겨버린 겁니다. 단순히 점수 싸움으로 끝날 일이 아니었어요. 애초에 이언이 내건 조건은 3번 모두 비기면 명나라의 승리라는 약속이 있었으니까요. 2번 연속 무승부. 이제 남은 건 단 한 판. 이 마지막 대결에서 이기지 않으면 끝장인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운명의 주제는 다름 아닌 인삼탕. 조선은 검은 달게 인삼과 대추를 품어 넣은 삼계탕을 준비하고 명나라는 향신료와 약재를 쏟아붓는 화려한 약선탕으로 맞서죠. 이건 단순한 요리 대결이 아니라 조선의 소박함과 명나라의 권위가 정면으로 맞부딪히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삼계탕의 완성을 좌우할 단 하나, 압력솥 뚜껑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 사실. 만약 뚜껑이 오지 않는다면 조선은 그대로 패배 선언이나 다름없는 상황에 몰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대결 뒤에 기다리는 건 단순한 승패가 아니었죠. 과연 조선은 나라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될까요? 부하 예고편 시작합니다. 드디어 심사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숨을 죽인 채 점수 쪽을 바라보고 있었죠. 이연과 우곤, 두 사람의 손에 조선과 명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었으니 말입니다. 우곤이 조심스레 점수를 적어내려갑니다. 붓끝이 떨리고 주변의 기척조차 가라앉았죠. 한쪽에선 명나라 사신들이 비웃듯 미소를 짓고 있었고 조선 대신들 일부는 혹여나 패배가 확정될까 손을 떨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과가 발표됩니다. 이번 2차 대결의 결과는 무승부. 순간 희정당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누군가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버렸죠. 무승부라는 건 지지는 않았지만 절대 이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깊은 밤 별정전에서 이연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죠. 지영의 손등에 상처를 어루만지며 말해요. 내 실수다. 요리 대결에 국가의 중대사를 건 것은. 그러자 지영이 단호하게 말했죠. 아니요, 질 땐 지더라도 해볼 때까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 목소리는 작지만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묘한 감정을 품은 눈으로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단순한 궁녀가 아니라 이제는 이 나라의 운명을 함께 짊어진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 시각 다른 곳에서는 제산대군과 수건이 은밀하게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수건은 제산대군에게 찾아가 말하는데 지금 이 기회입니다. 대령 숙수를 제거하여 전하의 분노를 폭발시킬 수만 있다면요. 순간 제산대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요리 대결의 승패를 넘어서 이제는 한 사람의 생명을 지렛대로 이용하려는 음모가 꿈틀대고 있었던 겁니다. 그 뒤 별정전에서 있었던 일을 추월이가 은밀히 수건에게 전했습니다. 소첩이 똑똑히 보았습니다. 전하께서 대령 숙수의 상처난 손등을 직접 어루만쳤습니다. 그 순간 수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빛은 흔들리다 곧 차갑게 얼어붙었죠. 손에 쥔 비녀가 뚝 부러지며 낮게 새어나온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역시 그년이 눈에 가시였구나. 수건은 곧장 지영을 찾아가 앞을 막아서며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다가가 주저없이 손을 내리쳤죠. 짝소리와 지영의 얼굴이 옆으로 돌아가며 땅바닥에 주저앉고 놀란 얼굴로 수건을 쳐다봅니다. 같이 있던 숙수들도 놀라 정적이 흐르죠. 그때 수건은 독사처럼 날카롭게 이야기를 하는데 천한 계집이 감히 대군마마 곁을 넘본다니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 자리에 서려드느냐. 오늘은 뺨일 뿐이다. 하지만 내일은 목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하라. 그렇게 잊을 수 없는 사건이 터지지만 내일 있을 대결을 위해 분노를 참아내죠. 한편 내전에서는 도승지에게 그 소식을 들은 이연은 분노를 참지 못하는데 그리고 뭔가 확신에 찬 눈빛으로 말해요. 내가 하는 말은 급비다. 역심. 숙부와 수건이 역심을 품은 것 같다. 도승지가 침착하게 말했죠. 역시 말씀이 옵니까? 이연은 대령 숙수를 제거하기 위해 자객을 보낸 것도 숙부가 관련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도승지에게 숙부와 수건을 몰래 조사하라 명합니다. 다음날 희정당에선 마지막 3번째 대결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런데 봉식이 다급히 말합니다. 그 소치 시간 안에 오지 않으면 어떡하나? 순간 모두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버렸죠. 지영은 주저하지 않고 대답해요. 플랜 B로 가야죠. 엄봉식이 놀라 말하죠. 플랜 B? 숙수들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선 자신감이 보였습니다. 그때 3번째 대결의 시작이 선포됩니다. 3번째 요리의 주제는 인삼탕. 장내가 다시 술렁입니다. 조선 측에서는 검은 닭을 꺼내 정성스레 손질했습니다. 달개 배 속에 찹쌀과 인삼, 대추,
마늘을 차례로 채워 넣는 지영의 손길은 섬세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속으로 다짐했죠. 이건 백성을 위한 마음을 담은 한 그릇이다. 명나라 치든 거대한 솥에 황기, 구기자, 숙지황, 붉은 대추와 진한 약재를 쏟아부었습니다. 곧장 국물이 붉게 끓어오르고 강렬한 향이 장내를 휘감았습니다. 황실의 권위를 담은 약선탕이었죠. 조선의 삼계탕은 맑고 담백한 향, 명나라의 약선탕은 강렬하고 묵직한 향, 마치 국물의 향기만으로도 두 나라의 철학이 맞부딪히는 듯했죠. 하지만 조선 쪽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삼계탕의 완성을 좌우할 압력솥 뚜껑이 아직 부착하지 않은 겁니다. 봉식은 안절부절 못하며 추입구를 쳐다봤습니다. 이대로면 완성해도 질 텐데. 지영은 눈을 감고 잠시 호흡을 고른 뒤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플랜 B로 가야죠. 압력이 안 된다면 불로 잡아내면 돼요. 그녀의 손길이 불길이를 가르며 솥을 지켰습니다. 거품을 걷어내고 불세기를 조절하는 모습에 조선 대신들의 눈빛에도 한 줄기 희망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있었죠. 이대로라면 아무리 정성껏 끓여도 삼계탕은 평범한 탕으로 끝나버릴 수 있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뚜껑을 짊어진 장춘생이 헉헉거리며 뛰어들어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고 심장은 한순간 멎은 듯했죠. 삼계탕의 운명, 그리고 조선의 운명이 단숨에 갈릴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숨막히는 정적 속 장춘생이 들고 온 뚜껑이 덮이자 비로소 삼계탕이 시간에 맞춰 겨우 완성되고 솥에서 피어오르는 김은 맑고 따뜻한 향을 퍼뜨렸고 지영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빛났습니다. 그 한순간 모두가 알 수 있었죠. 이 한 그릇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조선을 살릴 마지막 희망이라는 것을. 사신단 쪽 요리도 깊은 약재향이 풍기면서 요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시식이 시작되고 먼저 명나라 사신단 쪽 요리가 올려졌습니다. 우곤이 국물을 떠서 조심스럽게 맛보더니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진한 약재가 온몸을 감싸는 듯하구나. 향은 강렬하고 뒷맛은 오래 남는다. 황실의 권위를 담아낸 한 그릇이라 할 만하다. 사신단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이연도 숟가락을 들어 한 모금 머금었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진한 향에 순간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강렬하군. 약재가 깊이 스며들어 힘이 치밀어 오르는 듯하다. 황실의 기운을 담은 맛이라 할 만하다. 짧지만 묵직한 한마디였습니다. 사신단은 환희에 찬 얼굴로 서로 고개를 끄덕였고 대신들 사이에서도 술렁임이 터져나왔습니다. 이제 조선의 차례. 뽀얗고 맑은 국물 위에 대추와 인삼향이 은은히 피어올랐습니다. 우곤이 국물을 입에 머금자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맑고 단출하구나. 그런데도 맛은 깊고 속이 따뜻해지는 듯하다. 찹쌀은 진득하고 인삼은 씹을수록 은근히 힘이 솟는다. 단순한 탕이 아니라 백성의 숨결이 담긴 맛이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습니다. 이어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고 국물을 맛봤습니다. 순간 눈빛이 굳어지고 이내 깊은 울림이 깃든 목소리가 터져나왔죠. 담백하다. 그러나 그 속에 강단이 있구나. 사치스러운 향신 하나 없는데 먹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운이 돌아온다. 백성을 살릴 한 그릇, 바로 이런 맛이다. 순간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명나라 숙수의 미소가 굳어졌고 조선 측에서는 처음으로 희망의 빛이 번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결과는 세 번째 대결, 조선의 승리. 환호와 한숨이 뒤섞였습니다. 조선 측은 눈물을 터뜨리며 기뻐했고 명나라 숙수들은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안도하기엔 너무 이른 순간이었죠. 우곤이 이연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허나저나 승부와는 별개로 명나라의 공렬을 바쳐야 하지 않습니까? 그 목소리에 장내의 웅성거림이 일제히 멎었습니다. 순간 이연의 눈빛이 매섭게 흔들리며 일어나 우곤을 바라보며 설마, 그리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말합니다. 대령 숙수를 공녀로 달라? 그 순간 조선과 명나라는 칼끝을 맞대고 긴장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대신들은 충격의 말을 잃었고 지영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조용히 제산대군은 미소를 짓고 있었죠.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고춧가루 사건, 은밀한 속삭임, 따귀 사건까지 모두가 하나의 그림을 향해 흘러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단순한 요리 대결이 아니었구나. 숙부와 수건이 처음부터 역심을 품고 있었던 거다. 이연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삼계탕 한 그릇에 나라의 운명이 걸려있던 순간 그 한 그릇의 승부가 오히려 더 큰 파국의 문을 열어젖힌 것이었죠. 승부는 조선의 승리로 끝났는데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죠. 사신단의 입에서 터져나온 건 상상을 초월하는 요구였거든요. 대령 숙수를 공녀로 내놓으라는 말, 이게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었죠.
이연의 얼굴이 굳어지고 대신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고 숨막히는 순간 지영은 아무 말도 못한 채 서 있었는데 그 표정 하나만으로도 나라의 운명이 흔들리는 게 느껴졌죠. 승부에서 이겼는데도 이렇게 절망이 밀려드는 건 또 처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더 소름 돋는 건 이 모든 게 이미 짜여진 판이었죠. 재산대군과 수건이 은밀히 나눈 대화, 거기에 우곤의 미묘한 태도까지 하나하나 맞춰보면 그냥 우연일 수 없잖아요. 결국 요리 한 그릇이 나라를 살릴 수도 있었는데 동시에 가장 소중한 일을 빼앗아갈 덫이 되고 말았죠. 다음 화, 지영이 공녀로 끌려가느냐 아니면 이연이 판을 뒤집어 버리느냐 모두의 운명이 갈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영은 망울록을 찾고 현대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까요?